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과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지혜,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 아이의 웃음소리, 맛있는 피자 한 조각, 소중한 사람들과의 담소 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복들은 변화와 발전이 없더라도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안정과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이를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행복들입니다. 실패는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약은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바둑의 제한 시간처럼 제약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집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약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의 요새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복이나 화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그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후에도 노인은 변함없이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와의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오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건강과 기억과 지성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편 변호사인 큰딸, 의사인 아들 배우를 꿈꾸는 막내딸까지. 앨리스의 삶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학자로서의 명성과 행복했던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성공한다면 안나의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리디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연극 무대에 선 모습도 보고 싶었다. 토이. 사랑에 빠진 모습도 보고 싶었다. 종과 안식년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었다. 읽는 능력을 잃기 전에 원 없이 책을 읽고 싶었다. 앨리스는 방금 든 생각들에 놀라며 실수했다.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에 언어학이나 강의 하버드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앨리스는 마지막 한 입, 남은 아이스크림 콘을 입에 넣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런 따스하고 화창한 봄날과 아이스크림을 더 즐기고 싶었다. 안정적인 삶도 꿈을 이루는 삶도 중요하다 하지만 애쓰지 않아도 노릴 수 있는 아이스크림 콘 같은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온함을 준다. 비록 불안하고 가진 게 없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 아닐는지 생각해보면 나 역시 40살의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은 덕분인 것 같다. 퇴근하고 나면 내가 제잘되며 들려주는 이야기들, 동료들과 점심 먹고 난 후 나누는 수다, 잠을 내 산책할 때, 나를 향해 내리쬐던 태양 바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자잘한 순간들. 만약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처럼 숨어있는 행복을 속속들이 찾아내 남김없이 누리고 싶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안정과 꿈과 성취만이 중시해왔다 하지만 따라 내가 살아갈 세상은 변화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칠 테고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 온갖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작은 즐거움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기를. 머리 위로 불어오는 의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며 괴로울 때, 어쩌면 발밑에 핀 꽃 한 송이가 너의 마음을 다독여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따라 내 큰 모부가 작년에 순이었던 걸 기억하니 그날 나는 형부에게 80번째 생신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쭈어봤다. 그때 형부가 그러시다. 그나, 나한테는 생일이 따로 없어. 그냥 매일 아침이 내 생일이야. 형부의 대답은 그 어떤 위대한 작가의 말보다 나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매일 아침 무탈하게 눈을 떠서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뜻이었다. 형부의 눈으로 보자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 투성이였다. 아직 젊은 너는 노인이 인생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 당연히 할 법한 소리가 아니냐고. 손세듀 이도 모르겠다. 하지만 형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내겐 다르게 들렸다. 형부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엔지니어로 란에 파견을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누드가 파열되는 큰 형부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응급처치 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몇 차례의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후로 형부는 목에 튜브를 꽂은 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사고 후 형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대는 현실을 남루하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형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불행해질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삶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인기도 맛보고 전성기도 누리는 것이 충분합니다.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인생은 생각만큼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재조정하며 아름다움과 비루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데도 비용과 고통이 따른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변곡점들을 맞이하게 된다. 예전의 옷은 이제 몸에 맞지 않으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누군가가 내 등을 떠미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일어나고 해체가 있어야 새롭게 통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장의 기술을 제대로 배우거나 익히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중년이 되어 책임과 의무를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 웬만하면 현재 이틀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현재의 삶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데에 비해 변화를 택하는 순간 삶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쉽게 북소리를 따르겠는가? 변화는 과거의 성취를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껏 이룬 것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그것을 잃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는 가슴에서 울리는 북소리와 현실 간의 괴리를 무시하기 위한 온갖 방도를 개발한다. 그리고 어느덧 그 생활에 적응해 버린다. 이런 상태에 대해 미국의 소설가 존 가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날 온갖 교묘한 도들을 생각해낸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오락거리로 채우고 머릿속에 엄청난 양의 지식을 꽉꽉 담아놓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는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며 넓게 기웃거릴 시간이 있지만 그로 인해 내면의 두려움과 멋진 세계를 탐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며 능숙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황폐해지고 불만족, 불안, 답답함, 지루함을 느낍니다. 자주 화가 나고 슬퍼지며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현재를 유지하는 대가로 삶의 생동감과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통은 아픕니다. 익숙했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새로운 평형을 찾는 과정은 힘들지만 혼돈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해지고 고민이 줄어들며 삶이 심플해집니다. 자기 만족감과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연히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너그러워집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으면 빈손이 될 줄 알았지만 다시 새롭게 얻는 것들이 생겨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마음속의 북소리를 신중하게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칼 융은 아이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것은 페르소나, 즉 가면의 삶입니다.
사회에서 용인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형부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응급처치 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이후로 형부는 목에 튜브를 꽂은 채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사고 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대는 현실을 남루하고 부족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형부는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이 불행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살수록 우리는 세상과 삶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한때의 인기도와 전성기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끌던 에너지는 거의 바닥이 나는 반면 억눌러 놓았던 그림자의 에너지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다. 사람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동안의 삶의 회의와 공허를 느낀다. 성공했는데도 자신의 일부를 크게 잃은 것처럼 허탈해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온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자기 모습과 실제 자기 자신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어떤 거지? 그래서 윤근 40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진은 판과 판이 만나 일어나는 붕괴다. 힘과 힘이 맞붙은 전쟁이다. 마음의 지진도 마찬가지다.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맞붙은 대결에서 자아는 현명하게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림자를 잘 들여다보고 솔직히 인정하고 조금씩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자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다가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폭발해 정말로 한순간의 삶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중년에 이르러 대책 없이 일을 관두거나 말도 안 되는 대상과 바람이 나거나 섣부르게 이혼을 하는 등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래서 40이 되면 자신에게 진지한에게 물어야 한다. 어른이 되는 동안 나는 어떤 부분을 희생해 왔는가? 물론 그림자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는 오랫동안 그림자를 억눌러 왔다. 따라서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 우울불안 후의 고통이 가득하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본다는 것은 서랍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처럼 부끄럽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야 한다. 그곳에는 상처도 있지만 순수한 어린 시절 만끽했던 순수한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40이 되면 페르소나가 아닌 그림자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림자 같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의아해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굳이 약하고 아프고 어두운 곳을 돌아보려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달려나가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되어 열심히 뛰어온 시기이고, 후반전은 자신이 원하는 경기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요. 그동안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오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착한 자녀, 번듯한 직장인, 책임감 있는 남편과 아내, 충실한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든든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오느라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작은 즐거움과 내면의 힘을 발견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삶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한켠에 진짜 나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쓸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에 길들여지며 내면의 야성은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남은 인생에 후회 없도록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려워했던 욕망과 꿈에 조금씩 눈길을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억압된 욕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도덕과 정절을 중시하며 욕구를 억누른 한 여성은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특히 멸했을 거듭할수록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자신에게 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 바람을 피우고 싶은 대상이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남녀 차별이 유독 심했다고 한다. 그런 성장 배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성성을 억압하며 순종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내부에는 아버지만큼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점차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그녀는 폭의 성성을 과감히 드러냈고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자리를 늘려나갔다. 지금까지는 전업주 살며 취미로 그림을 그렸지만 나중에는 미술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원하는 착한 딸로 사느라 억눌러 왔던 성공 욕구를 성공한 남자와의 바람이라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풀어낸 셈이다 따라 이제 매운이 된 내게 물어보고 싶구나. 내 그림자 속엔 무엇이 감추어져 있니? 온갖 역할을 하느라 무엇을 뒤로 미뤄두었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꼭꼭 숨겨둔 단점이나 약점은 어떤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든 다 괜찮다. 잘못되거나 틀린 건 없다. 그러니 이제는 솔직하게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렴. 그렇게 그림자를 깨나 내 일부로 통합할 때 비로소 너는 세상이 요구한 삶이 아닌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흔은 흔들리기도 쉽지만 나답게 살기에도 가장 좋은 나이가 아닐까 싶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벌써 마흔이 된 딸의 개에서 가져왔다.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에 삶에 지친 사람들은 종종 인생 정말 이게 다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을까? 라고 묻습니다. 정신분석과 칼륨은 마흔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마흔의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흔에 접어들며 경험하는 혼란은 전환기의 신호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는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자도 37살의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흔을 앞두고 인생을 한번 가지치기 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흔의 흔들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야말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오느라, 세상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라 억눌러 온 너의 욕구들을 돌아볼 때다. 남들이 뭐라든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너의 모습들을 찾아보렴. 그러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는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